비슷한 나이 또래의 누군가를 바라보며 어쩌면 친구, 옛 이웃, 혹은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언제부터 빛이 바래기 시작했을까? 라고 조용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불과 몇 년 전 생일을 맞은 그들은 이야기와 힘, 그리고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유유히 움직이며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느린 발걸음, 더 조용한 목소리,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빛, 중요한 진단도, 위기도 없이 그저 부드럽고 조용한 사라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도 삶 속에서도 그 고요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활력을 앗아가는 진짜 도둑이 암이나 뇌졸 중 신부전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진짜 범인은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숨어들어 뼛속까지 스며들어 기쁨을 찾아 헤매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더 심각한 건 아무도 당신에게 미리 대비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부끄럽거나 확신이 없거나 두려워서 소리내어 말하기 어렵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60세 이상 남녀의 이야기를 수십 년간 진지하게 경청해 온 저는 대부분의 의료 기록이 완전히 무시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화는 관절, 혈액,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감각과 욕망의 신호, 자극, 그리고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는 순간. 아니, 다이어트 계획이나 스트레칭 루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것, 즉 육체적 쾌락과의 깊고 원초적인 연결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당신의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는 순간 벌이라고 잘못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0살에도, 7살에도, 절대요. 당신은 그것을 계속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몸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잠이 깊어지고, 정신과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생물학이자 뇌과학입니다. 모두라고 가르침받았던 자신의 부분을 되찾으려 했던 실제 사람들에게서 제가 수없이 봐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접하지 못하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진실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더 풍요롭고 강하고 더 활기찬 삶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저 결승선까지 순항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산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수천 명의 노인들이 에너지를 되찾고 명료성을 회복하고 심지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불꽃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며 앞으로의 일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지금까지 한 마리 당신 내면의 고요한 감정에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지지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용감하고 호기심 많고 강력한 시니어들이 모인 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자, 이제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아래 댓글에 다음 6단어를 남겨주세요. 저는 60세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오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열정을 되찾는데 필요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서두르지 마세요.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을 따라 드세요. 은은하고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전문가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솔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로서요.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몸이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삶이 조금씩 더 작아지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예전처럼 자주 웃지 못하게 되고, 낮과 밤이 점점 더 춥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히터를 켜두어도요. 그리고 당신의 깊은 마음 어딘가에서 나이가 든다는 게 원래 이런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고요하고, 무감각하고, 단절된 채로요. 하지만 이게 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면요? 당신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고, 당신이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은 어떤 것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60대, 70대, 80대 남녀노소였습니다. 한때 결혼식에서 춤을 추고 커피를 마시며 추파를 던지고 빗속에서 키스를 나누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가슴에 은은한 통증을 느끼며 무엇이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는 종종 같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신체, 접촉, 친밀감, 쾌락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조용히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노인들에게 잔인하고도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육체적 쾌락은 젊은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욕망이 당혹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 관능은 상자에 담아먼지 쌓인 선반에 보관하고 다시는 열어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자신의 피부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즐거움, 애정, 그리고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쾌락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하는데 그 적응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느려지고 감각과 연결된 신경 경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장, 기분, 기억을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학작용인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생각이 흐릿해지고 어떤 비타민이나 운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무기력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삶에서 색깔이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혈당, 혈압, 뼈에 집중하지만 기쁨, 따뜻함, 인간의 접촉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노인들은요?
그들은 되찾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침묵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명확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차단하면 즐거움을 잃을 뿐만 아니라 활력을 잃고 자신의 일부를 잃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연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잠시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이 마침내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신체와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신감,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니까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몸이 기분 좋게 느껴진 게 언제였나요? 단순히 편안하거나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좋은 기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인생의 이 부분, 즉 따뜻함과 감각, 즐거움으로 가득 찬 부분이 끝났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건 내가 어렸을 때의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생각으로 그들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어두는 것이 건강, 정신, 미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조용하고 겸손하며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고 기대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사회적 규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몸에 쾌락을 줄 때, 혼자서라도, 가볍게라도, 비밀리에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놀라운 보답을 가져다 줍니다. 과학은 매우 명확합니다. 자위행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표현은 신체의 강력한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르면서 뇌, 심장, 관절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여 근력, 뼈 밀도, 정서적 안정을 보호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기억, 창의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자극됩니다. 엔돌핀은 혈류를 흐르게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밤새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즉, 자기 만족은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위해 신체, 정신, 영혼 등 전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욕이나 허영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저는 30년 넘게 노인들을 돌보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웃습니다.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몸의 조용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이 변했다고 해서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서 활력이 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온화하게,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불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불이 더 깊고 조용하지만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고 몸과 다시 연결될 시간을 가질 때, 당신은 내면의 모든 세포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나는 여전히 성공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당신의 몸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이 이 순간을 기억하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하길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의심의 목소리도 함께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서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을 앗아간 세 가지 뿌리 깊은 거짓말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거짓말들을 밝혀내자. 이름을 붙이고 파괴하자. 첫 번째 거짓말. 난 즐거움을 누리기엔 너무 늙었어. 이게 가장 흔한 거짓말이야. 텔레비전, 가족, 의사, 심지어 사회가 노인을 감각적인 존재로 보지 않게 된 것까지 온갖 작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왔지. 인생의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게 돼 난 이미 때가 지났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쾌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5살 때처럼 쾌락을 쫓지는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느끼는 법을 기억하고 여전히 관계를 갈망하며 그로부터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신경계, 혈액순환, 호르몬 수치 등 모든 것이 나이와 관계없이 촉각과 쾌락에 반응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겨울의 따뜻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따뜻한 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거짓말은 심각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가 금기시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침묵, 비난, 또는 노골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이 묻힙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세심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돌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존중하며 삶을 긍정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마음 챙김과 온화함으로 행하면 그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60대, 70대 또는 80대의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고 자각하고 있으며 신체의 지속적인 욕구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성생활과 건강은 별개다. 이는 가장 위험한 통념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선택사항으로 진정한 건강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성건강은 신체의 다른 모든 시스템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인지 능력이 예리해지고, 수면이 건강해지고,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우울증 위험도 낮아집니다. 성에너지는 단순히 감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생물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흐르면 활력도 함께 흐릅니다. 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폭로하는 순간, 그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과 자신감, 그리고 기쁨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에너지, 명료함, 따뜻함은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노인이 안전하고, 온화하고, 깊은 힘을 얻는 방식으로 신체와 다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된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회복 방법. 성적 활력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법. 이제 신체가 쾌락과 얼마나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니 좋아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30대의 당신이 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오늘날 당신이 살고 있는 몸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변화시키세요. 저는 이걸 회복법이라고 부릅니다. 노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5단계 운동인데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몸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청춘의 급박함과 강렬함과는 달리 이 삶의 장은 느림, 부드러움,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 안전하고, 사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하고 조용한 방을 선택하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몸을 온전히 받쳐주는 편안한 의자나 침대를 선택하세요. 목발이 아니라 배려의 표시로 손이 닿는 곳에 고품질 윤활제를 두세요. 시간을 내어 공간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 번째 단계, 휴식. 감각에 도달하기 전에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충만하게. 어깨를 내리세요. 가슴과 손, 엉덩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계속해서 숨을 쉬세요. 이건 경주가 아닙니다. 복고입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의식도 깊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깨어남. 몇 년 동안 무시했던 신체 부위, 즉 가슴, 배, 허벅지, 목에 손을 살짝 얹어보세요. 여기에는 목표도 없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소중한 친구를 만지듯 온화함으로, 존재감으로, 친절함으로 자신을 만지세요.
무엇이 움직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감각의 흔들림조차도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생명이 다시 흘러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깨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집중된 자극.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더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흥분이 조수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 리듬에 맞춰 오르도록 두세요.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연결을 위해 느리고 주의 깊은 움직임을 사용하세요. 목표는 절정이 아닙니다. 목표는 재연결입니다. 느끼고, 알아차리고, 자신의 몸 안에서 온전히, 마침내, 판단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5단계. 통합. 그 후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세요. 가슴이나 배 위에 손을 부드럽게 얹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세요. 당신이 한 일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이고 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방법은 잃어버린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현명하고 더 현실적이며 더 의미 있는 친밀감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긴급성이 아닌 자존감에 뿌리를 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깊이를 맛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결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갈 길이 필요했을 뿐이었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5째. 도전 극복하기.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께 이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체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며 진전을 보이기도 하고 인내심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갈 길에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치입니다. 첫 번째 과제, 비현실적인 기대. 많은 노년층이 20대에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꽃놀이, 강렬함,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몸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결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제 성공은 즐거움의 강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존재감으로 한때 잊혔다고 느꼈던 곳에서 무엇이든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희미한 불빛조차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불꽃입니다. 두 번째 과제, 불일치.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별 느낌이 없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무시되어 온 근육처럼 당신의 이 부분도 깨어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몸이 튼튼해 보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간을 내어보세요. 의무가 아닌 친절한 행동으로 말이죠.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사랑에 반응합니다. 더 자주 사랑을 줄수록 몸은 더 많이 돌려줍니다. 세 번째 과제, 성과 압박. 이건 조용히 몰래 들어오는 거야. 더 많은 것을 느껴야지. 충분히 빨리 진행되지 않아. 끝내야 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당신의 몸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호흡을 멈추게 하고, 정신을 단절시킵니다. 목표를 놓아주세요. 이건 뭔가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초라도 따뜻함과 생동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건 바보 같아. 나한테 이런 게 필요 없어.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즐거움, 접촉, 연결이 필요한 것이 나쁜 일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왜 살아있다는 느낌의 기적은 젊은이에게만 있어야 할까?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맞서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제가 여러 번 목격한 바로는 이 여정에서 성공하는 선배들은 완벽한 기술이나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색함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무언가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치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후, 저는 당신이 이 수련을 더욱 심오한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더 이상 그 불꽃, 그 부드러운 기쁨, 설렘, 그리고 연결의 따끔거림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접시에서 무엇이 빠졌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종 노화를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치 60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활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쾌락, 특히 육체적 쾌락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소가 필요하고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이 없으면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빛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저 빈 탱크로 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혈관을 막고, 호르몬을 고갈시키고, 감각을 둔화시키는 음식을 먹고, 왜 촉각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지, 왜 욕망이 예전처럼 커지지 않는지, 심지어 친밀함이라는 개념조차 왜 멀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약을 더 먹거나 노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몸에 다시 느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과학은 특정 음식이 혈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감각과 연결을 담당하는 신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조용히 열어주는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소박한 뿌리 채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분자인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체 민감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원활한 혈류를 촉진하여 심장, 뇌, 그리고 성기능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강력한 식품입니다. 계란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란에는 콜린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60세 이후 남녀 모두에게 필수적인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감기 예방 외에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 몸이 편안하고 반응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처럼 간단한 것조차도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하여 몸을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즐거움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침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 입 한 입 먹는 것마다 몸이 더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먹기 시작하면 식사가 돌봄, 회복, 그리고 재연결의 메시지가 될 때 몸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반응하고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쾌락은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해 깨우면 몸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차를 저어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음식은 선택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이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한 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살며시 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잊고 있었던 무언가,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로 말이죠. 어쩌면 오늘 그저 조용히 살아가며 조용히 살아온 수많은 세월 끝에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나는 여전히 감정이 있어. 나는 여전히 이 삶을 온전히 경험할 자격이 있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혼적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드는 것의 가장 큰 비극은 걸음이 느려지거나 은발이 되거나 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기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드러운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친밀함, 그리고 불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깨어나기로, 마음과 몸의 유대감을 존중하기로,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다시 느끼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도 않고 바로 여기,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당신의 몸은 얼마나 반응하는지,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밤은 더 고요해지고, 당신의 기쁨, 당신의 깊은 내면의 기쁨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돌아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당신 생각이에요. 노래 부르는 법을 기억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온화하게, 호기심을 가지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존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다시 연결되는 모든 순간,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든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쌓여갑니다. 더 이상 묵묵히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 생생하고 개인적이고 진정으로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작지만 강력한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아래 댓글에 이 간단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60세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다른 누군가를 고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용기와 빛,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조용한 부분에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공유할 다음 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엄성과 정직함,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를 더욱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슈퍼땡스 버튼을 통해 기부해주세요. 아주 작은 기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치유,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간단한 행위, 예를 들어 가슴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만성 통증이 완화되며 기억 상실 위험이 상상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때까지 이 진실 하나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전성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도 아니고 희미해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으며 여전히 연결과 따뜻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마음을 열어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온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답게 느껴지는 삶을 살 가치가 있습니다.